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유유자적 되겠습니다. 한 자까지 또 멋지게 가져오셨어요. 유유자적. 속세를 떠나서 좀 조용히 산다라는 말인데 지금 시장이 약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유유자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일이 다 반응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차라리 이럴 때 이제 유유자적하게 아, 우리 할 거 하면 네. 이제 된다. 저는 뭐 그런 이제 관점이고 네. 우리 퍼스트 클래스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 저는 뭐 일일 드라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항상 이제 시장의 시나리오를 계속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그 구간에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또 대응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우리 또 코너만의 또 매력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시장이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이를테면 미국의 뭐 고용 지표 굉장히 뭐 좋게 나왔는데 뭐 우크라이나 우려는 이제 여전하죠. 너무 길게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뭐 들썩이고 있는 상황. 이러다가 이제 또 북한에선 또 이제 ICBM을 또 날리지를 않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귀에 거슬리는 노이즈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시장을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은 열고 귀는 근데 열고. 이럴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정작 이제 우리가 할 걸 이제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큰 제목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초연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걸 그냥 하면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네. 시장 잠깐 점검하고 코스피 차트 한번 가보고요. 뭐 일단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올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이렇게 이제 불거지고 나서 시장이 이제 3,000선에서 이제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만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요 구간이죠. 뭐 2월 한 중순쯤에 사실 요 작용을 뭐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금 우리 생각 이상으로 지금 이제 장기화돼 가고 네.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장이 당장에 올라올까?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도 요즘에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게 저는 요즘에 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근데 지금 2,700 전후에서 뭐 등락만 해주더라도 뭐 종목으로는 충분히 뭐 할만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수급도 정리해 보면 착시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일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5,500억을 팔았죠. 이제 기관이 1,300억을 팔았는데 또 최근 3일을 뜯어보게 되면 좀 약간 좀 이 갸우뚱하는 수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5,200억을 샀는데 기관은 1조 4,800억을 팔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셈이 좀 안 맞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최근 3일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 또 전기전자를 5,200억이나 샀단 말이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지금 당일을 뜯어봐도 좀 늘려서 뜯어봐도 좀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잘 추적해가지고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이제 오너 일가에 그 블럭딜 이슈가 있었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주가가 좀 못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3월 24일만 딱 뜯어놓고 보면 외국인이 9,500억을 매수한 걸로 집계가 돼 있고 은행에서 1조 3천억을 매도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블럭딜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대규모의 어떤 수급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에도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수급 상황을 놓고서는 뭘 측정하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왜 삼성전자에서 팔았는데 왜 은행 매도로 나왔냐? 이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주식을 이제 은행 쪽에 이제 신탁으로 이렇게 좀 맡겨놓게 되면 매도 주체는 이제 은행으로 찍히게 된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수급만 가지고는 지금 어떻다 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역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니까 환율인데 전 당초에 이제 그 환율을 1210원대를 피봇 라인이라면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한다. 그 중심선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10원 정도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1220원대를 피봇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을 정리해 보면 코스피는 2,700을 전후로 좀 등락을 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환율은 1220원에서 등락을 할 가능성. 여기에서 지금 1225원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체크하자고요. 시장은 당분간 2,700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겠다. 환율도 거기에 맞춰서 1220원 선에서 이제 등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그냥 우리가 시나리오로 딱 두고요. 나머지 무슨 북한에서 뭐 ICBM이니 뭐 원자재 가격 뭐 들썩이는 거 뭐 우크라이나 우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유유자적하게 좀 튕겨낼 필요가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이슈 하나하나에 다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뜯어보고서 다 이거 뭐 분석해봐야 시장 방향은 그날 열려봐야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시장은 2,700 전후에서의 등락, 환율은 1,220원을 기준으로 해서의 등락. 요것만 이제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그냥 좀 무시하자.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2,700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아래로 크게 훼손된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기준으로 크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했을 때 제가 그때 또 나와서 짚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그냥 다른 거는 유유자적하게 그냥 산은 산이요, 그냥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 그냥 종목에 집중하고 네. 우리 할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네, 유유자적하게 우리 할 거 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려면 포트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우리 조성우 부장님이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이용료 100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장님이랑 처음 함께하자마자 네. 목표가 달성 종목이 멋지게 탄생했습니다. 예. 제가 행운의 아이콘인가 봐요. 예, 요즘에는 그 제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그 매주마다 이렇게 미녀 아나운서들 진행자들이 바뀌셔가지고 저도 방송하기가 참 좋은데 근데 그때마다 네. 정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짠하고 등장을 해요. 와, 오늘 종목은 브레인즈 컴퍼니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요거- 이번 달 11일에 편입이 됐는데 네. 2주 만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예, 와, 요거, 12%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예, 대응해야 될까요? 너무 텐션이 좋으신데 저 뭐 목표가 달성했다고 이렇게 생생내지는 않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좀 대단한 거죠. 예, 이렇게 좀 부추겨 주시니까 좀 기분이 좋기는 네. 하네요. 자, 브레인즈 컴퍼니 차트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 일단은 목표가를 이제 어제 원래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휴방이었는데 그날 달성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도 이제 저기 종가상으로 이제 목표가 27,500원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길게 보면 오른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이제 늘려보게 되면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언제가 이렇게 올라왔지 할 정도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트레이딩 종목으로 접근한 거라 밑에서 이제 넣어놓고서 특히나 이제 신정부의 어떤 디지털 정책 기대가 뭐 요걸로 이제 급등 나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얘가 의외로 잔잔하고 차분하게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가볍게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얘가 진국이네 좀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좀 이제 저를 대한다면 저도 이 녀석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할 거냐면 이게 지금 그 단기 포트에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규 포트로 좀 이동해서 전환해서 편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이제 잡을 겁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3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볼 생각이고,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정규 포트에 당연히 좀 변화가 생겼겠죠. 이제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정규 포트 현황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좀 됐네요. 요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 네 종목이 네, 있네요. 예,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P 시스템이 이제 거의 목표가에 거의 다 지금 근접을 했는데 이제 하이로 코리아, 삼지전자, 브레인즈 컴퍼니는 이제 모두 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지금 2차 목표가로 상향한 상황이고요. 자, AP 시스템도 이제 조만간 아마 목표가 달성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규 포트는 아주 뭐 퍼스트 클래스가 순환 고도에 올라가는 뭐 이제 그런 생각처럼 아주 이제 잘 지금 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 포트에서 제가 뭐 이제 AS 한 김에 하나 더 해드릴게요. 단기 네.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케어랩스라는 종목,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요거 제가 며칠 전에도 최근에 그 이제 편입한 모멘텀의 시점에서의 모멘텀보다 최근 좀 모멘텀이 이제 약화되고 있다.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거 손절가도 8,300원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을 봤을 때, 인성정보나 이제 비트컴퓨터가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녀석은 이제 그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선에서 저희가 좀 이제 잔잔하게 좀 일단 따라가기 위해서 편입을 한 건데 일단 인성정보나 이제 비트컴퓨터는 그래도 이제 그 수급이 좀 활발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출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글쎄요 뭐 일단 이 선에서 좀 이제 좀 공격을 좀 하라고 좀 편입을 한 건데 지금 공격력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뭐 편입가 대비해서 뭐 거의 뭐 마이너스는 안 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손절가 8,300원도 의미가 있을까? 그냥 뭐 아니다 싶으면 이쯤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그냥 편출해버리고 차라리 뭐 다른 종목 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케어랩스는 그냥 뭐 최근에 이제 탄력도 둔화됐고 수급도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좀 편추를 좀 제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러다 보면은 단기 포트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 종목 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단기 포트에 이제 남아 있는 종목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이제 또 목표가에 거의 다 붙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단기 포트 종목은 목표가에 근접하면 이제 절반을 좀 챙겨 놓으시란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목표가에 이제 안착을 한다면 저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에이스 해 드릴 거고, 최근에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좀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온이 최근에 메타버스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저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뭐 계속 유효하다 보고 있고, 뭐 동아일텐 가장 최근에 네. 편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쓰면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종목 AS 겸 뭐 이제 포트 현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일단 종목 AS 한번 이제 해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포트를 처음 보는데 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다 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게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종목들의 특징은 뭐 방송을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이야 뭐 이제 굳이 뭐 그 얘기 안 해도 잔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이 방송을 이제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이제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은 뭐 이제 정규 포트는 이제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목적의 종목이고 단기 포트는 그래도 이제 요즘 시장의 좀 트렌드에 좀 타협을 해서 좀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 소소한 좀 트레이딩 수익이라도 이제 우리가 좀 추구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규 포트 종목은 뭐 굳이 비율하자면은 뭐 조금 묵혀가서 뭐 좀 차를 한 대 바꾸자 아니면 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이제 해외 좀 여행 가자. 이출입도에 좀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뭐 여행을 가자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이제 단기 포트 종목은 뭐 내가 좀 오늘 좀 몸이 허해 그래서 소고기 좀 먹어야 되겠어 소고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정규 포트는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비중을 좀 실어 간다면 단기 포트는 좀 가볍게 좀 접근하는 이런 거고요.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제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는 밑에서 잡는다. 그러니까 오. 절대 뭐 급등한 종목을 뭐 따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한참 이렇게 핫한 종목들 있잖아요. 특징주로 거론되는 막 이런 종목들은 네. 우리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이거 뭐 저 아니어도 말씀하실 분들 많이 많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종목은 좀 한번 좀 정비를 좀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정비되었으니까 뭐 내일은 제가 타이밍 봐서 또 한 종목 정도 픽 해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이요. 좋습니다. 내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목표가를 당당하게 터치했던 브레인즈 컴퍼니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수익 많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의 순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